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박종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시로 기록된 우왕과 창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려왕조의 역사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1451년에 편찬된 현재의 고려사입니다. 정인지가 편찬한 이 고려사입니다. 조선왕조가 1392년에 건국됐으니까 꼭 60년 만에 이 책이 편찬됐습니다. 왜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을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왕과 창왕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수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이 1388년 위화도 해군 그리고 우왕의 폐위, 그래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는 에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이성계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서술하느냐는 것이 고려사 서술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고려사에는 이 우왕이 제위했던 14년, 창왕이 제위했던 1년, 15년의 역사가 이 고려사의 국왕의 역사를 기록한 세가 대신에 신하의 역사를 기록한 열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전 중에서도 반역전에 실려 있다. 바로 우왕과 창왕은 고려 왕조의 반역자라는 얘기죠. 정인지가 국왕에 올린 글에 보면 가짜인 신시, 이 신시란 게 바로 우왕과 창왕입니다. 신시를 강등시켜서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에 넣어서 기록한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이 함부로 왕위를 훔친 죄를 엄중하게 다스린 것이다. 뭐가 왕위를 훔친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고려사 정인지 편찬의 고려사에는 두 왕에는 고려왕실의 혈통, 왕씨가 아니라 왕씨가 아니긴데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475년 고려왕조의 역사에서 두 국왕이 제했던 15년의 역사는 사실은 이 제외되었다는 아주 기형적인 역사 서술 형태가 바로 이 고려사라는 얘기죠. 당대에 편찬된 역사책은 그 시대의 제약 속에서 서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고려사도 이것이 우왕과 창왕을 신시로 몰았다 하더라도 이 고려사 자체가 고려 후기 정치사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왕열전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왕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왕은 젊은 시절 이름은 모니노다. 신돈의 비첩 반야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아예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다. 어떤 사람이 이 반야가 만삭이 되자 신돈이 친구인 능우라는 사람 집에 반야를 보내서 출산했고 능우 어머니가 아이를 길렸다. 근데 신돈이가 낳았다는 이 모니노도 결국은 1년이 된 사람이 죽으니까 이 당시 권력이 있는 신돈의 책망이 두려워서 이웃집 군인의 아이들 중에서 이 죽은 아이와 닮은 아이를 하나 훔쳐갖고 다른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신돈에게 바쳤다. 1년이 지나서 신돈이 자기 집에서 길렀다 이거죠. 공민왕이 나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근심하자 신돈의 집에 갔다가 신돈이 키운 아이를 가르쳐서 전하께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왕이 마음속으로 동의했다는 거죠. 이 우왕은 혈통상 가짜 왕실뿐만 아니라 더욱이 신돈의 친자도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이 가짜의 가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려사는 아주 우왕의 출생을 아주 악의적으로 편찬한 겁니다. 이른바 이제 이것이 이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해군이 혁명을 한 이후에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른바 이것이 유명한 우왕 창왕 신시설, 우창 신시설이랍니다. 이걸 이제 고려사에는 폐가 입진, 폐 없애다는 뜻이죠.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 가짜인 신시를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창왕을 폐위하는 명목이 됐습니다. 1389년 11월 달에 창왕이 패할 때, 그 공양왕을 옹립할 때 이때 처음으로 폐가 입진이라는 게 나왔다. 당시에 보면 이성계 일파가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왕과 창왕은 원래 왕씨가 아니다. 왕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천자의 명도 있었다. 마땅히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 요때 폐가 입진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이 폐가 입진이 혁명의 명분이 되고 조선왕조 건국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왕이 폐위돼서 강화도로 추방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우왕은 여주에서 지금의 강릉으로 유배되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고려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의문이 가는 것이,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었다면 우왕이 공민왕 때 세자로 책봉됩니다. 다음에 왕으로. 그때도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왕노릇을 14년 동안 할 때도 혈통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창왕이 즉위할 때도 신실한 얘기가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우왕 창왕 신실설은 조선 초기 역사가들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의도적으로 추구한 것이다. 실제 고려사 기록에는 그와 상반되는 당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한 후에 우왕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창왕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다음 달 1388년 7월 달에 이성계 일파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갖고 창왕의 즉위를 알리면서 뭐냐면 우왕이 자기가 아들 창왕에게 물려준다는 표문을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조모인 홍씨의 가르침에 힘입어 제위했다. 이때도 그대로 공민왕의 아들로서 즉위한 거 아닙니까? 불행히 조모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의 잘못 때문에 저는 또 병이 들었다. 그래서 과거에 제 고조부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예에 따라서 창에게 일을 맡겨. 그러니까 이때 이 우왕이 쓴 것이라 바로 혁명파들이 쓴 겁니다만, 이때도 신실한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회군에 성공했던 군신들의 뜻에 따라 작성된 이 표문에는 우왕은 이때는 공민왕의 아들이다 라는 혈통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위화도 해군 직후만 하더라도 우왕 혈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공민왕은 이 죽은 그의 우왕을 세자로 책봉했고, 또 1385년에는 명나라가 우왕을 책봉해. 그때도 명나라가 우왕을 책봉하는 데서 혈통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폐위의 명분으로 제기된 폐가 입진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작에 우왕이 폐위될 때 그 얘기를 했다면 이건 사실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창왕을 폐위할 때 이것이 제기됐다는 것이 이게 이유가 있던 것이다. 창왕이 9살 때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창왕은 9살에 왕이 되어서 당시에 자기 외할아버지였던 이림,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유학자로서 명망 이색 등의 보필을 받고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이 창왕은 1년 반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만, 이 재위할 때 가장 큰 이 문제가 바로 사정계획입니다. 이 사정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위화도 해군의 실권을 장악했던 이성계, 그리고 조준, 정도종 같은 개혁파들입니다. 이 사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뭐 전제계획이라고 교과서에도 서약하는데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개인의 소유지, 그리고 당시에 관료들은 월급으로서, 오늘날 같은 월급으로서 토지를 받습니다. 토지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수조권을 받는 겁니다. 그런 토지를 이 사전이라고 합니다. 위화도 혁명 이후에 이 이성계가 사전 계획을 하니까 가장 즐기는 사람은 하급 군인과 관료층입니다. 토지 제도가 문란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 아무도 쉽게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사전 계획을 한다니까 당시 하급 군인들, 관료층, 하층민들이 대단히 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전 계획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창왕을 옹립했던 이색, 창왕의 이림, 조민수 등 보수 세력이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창왕도 이 사전 계획에 적극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9살에 즉위했지만은 이 국왕이라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전 계획을 반대한 세력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창왕이라는 어떤 우산, 국왕에서 상징성이라는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결집될 수 있다. 사전 계획을 시행했지만 실제로 이 개혁파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이 다음 기록에 보면 압니다.
당시에 이 사정개혁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당에서. 그때 보면 시중 이색은 뭐냐, 옛날에 제정한 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정개혁을 주장한 조준에 반대합니다. 그때 이색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이 바로 창왕의 외조부인 이림, 우현보, 변한열, 권건, 유백주입니다. 그리고 정도전, 윤소종은 사정개혁에 찬성합니다. 근데 정몽주는 그때 이 요새 같은 막 기권이라고 할까, 양쪽 눈치를 보고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그 하급 관료들, 일반 관료 53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10명 중에 8명, 9명이 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한 사람은 뭐냐, 권세가들, 이색, 이림 같은 그 자체들 뿐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당시에 양쪽의 얘기를 듣고 조준의 주장대로 사정개혁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권세가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옛 제도를 회복하려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준은 이 사람들의 행태를 아주 다음과 같이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대로 권세를 누린 사람, 이 사람을 거신세실이랍니다. 큰 신하들, 권력을 가진 큰 신하들, 대대로 권력을 가졌던 신하들, 이런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갑자기 고칠 수 없다. 사전을 개혁하면 관리들이 살기가 어렵게 돼서 장사치를 떨어야 된다. 이런 거짓 선동,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 그들은 사전을 복구해서 자신들의 부귀를 지키려 한다. 자기들 집안에게는 유익한 것이지만 나라와 백성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주 조준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큰 권력을 가진 신하로서 대대로 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신세실로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창왕을 옹립한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이 사정개혁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비난하는 기록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색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정치 원료였습니다. 그것도 이림은 창왕의 외할아버지, 실제 권력을 갖고 있었죠. 또 변한년이라는 사람은 이성계와 같이 왜구를, 황산전투에서 왜구를 토벌한, 어이 보면 이성계 다음에 이인자인 무장세력을 대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정개혁 자체가 출발부터 찬반을 둘러서고 상당히 어떤 정치 세력이 양분되어 있다. 그래서 두 세력 사이에 정치적인 대립과 충돌이 일어났고, 이래로 가다가는 사정개혁이 개혁파의 뜻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 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나 정도전 같은 개혁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많은 다수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큰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반대 세력에게 보호막을 제공했던 창왕을 폐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정개혁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창왕을 폐위하는 명분이 뭐냐? 바로 이때 비로소 혈통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왕, 창왕, 신시설은 이때 처음 제기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고려말 전국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왕, 창왕은 고려 왕실의 피를 받은 왕씨가 아니라 신씨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책에서는 이 조선 후기 안정복의 동서항목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비판합니다. 안정복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쓴 편지에서 정인지가 쓴 고려사에서 고려 말에 왜곡된 소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왜곡됐다는 거죠. 우리 조선 왕조는 1000명을 받아서 하늘과 사람이 기이했다. 이미 이성계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우왕과 창왕이 왕씨냐 신씨냐를 가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선왕조 건국에 참여했던 조준과 정도전 무리가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옛 신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한마디로 해서 안정복은 바로 이 우왕, 창왕, 신씨는 엉터리고 바로 조준과 정도전이가 만든 조작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고, 바로 실제 동서항목을 읽어보면 동서항목에도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서항목에서는 안정복은 이걸 신우, 신창이라고, 신씨라고 하지 않고 전패왕, 우왕을 전패왕, 그 다음에 이 창왕을 후패왕, 전패왕 창, 전패왕 우,
이렇게 해서 폐위된 왕이라 해서 우왕과 창왕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한 최초의 역사서가 바로 그다. 이런 것이 이제 고려사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록을 진위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려 말의 역사가 반영된 하나의 시대의 사물이 바로 이 고려사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고려사를 또 새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